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아주 원초적인 근본 이유는 바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의 공유에 있잖아요. 흔히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보의 바다에서 네이버가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인터넷에 흩뿌려진 정보를 읽기 쉽고 주기 쉽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근본 존재 가치는 정보의 제공에 있는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의 품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이 있어요. 즉, 정보라는 것은 가치가 있을 정도로 품질이 있어야 하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20년 가까이 한국을 집어삼켰던 네이버가 왜 지금에 와서 흔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포털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들과 강남에 놀러를 갔어요. 밥을 먹으려는데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유명하거나 맛있는 음식점이 없는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정말 많은 글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보이는 어떤 글을 봤어요. 음식 사진도 아주 맛있게 찍어 올렸고 가게도 너무 이뻐 보여서 이 가게를 찾아갔어요. 위치까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 음식점을 가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는 요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분명히 그 블로그에서는 미슐랭에 버금가니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맛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이 네이버라는 댐이 무너지기 시작한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이버에는 블로그와 카페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죠.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이 네이버의 상단에 등록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홍보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 돈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블로그라는 수단이 그냥 광고의 수단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도 돈을 내면은 파워링크라고 해서 최상단에 등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정보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고 그 정보를 보지 않아요. 저 광고는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 좋은 것도 좋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금전적 이득이 없는 나 같은 일반인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블로그나 카페의 글에 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정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는 이 블로그나 카페에 쓴 글이 네이버 상단에 보여지도록 연구하고 관리하는 전문 마케터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전문 마케터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 데는 정보의 품질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는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블로그의 지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이 블로그에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높은 등급의 블로그일수록 그 블로그에서 쓴 게시글들은 네이버 상단에 노출이 더 자주 되는 거죠. 네이버는 이 높은 등급의 블로그가 신뢰성이 있고 품질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연구한 마케터들은 블로그나 카페의 지수를 올려서 네이버 상단에 자신의 글을 노출시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더 이상 저희 같은 일반인이 쓴 진실된 정보가 아니라 교묘한 광고 글들밖에 없는 가짜 정보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조롱하는 파워 블로그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제목에서는 그 정보를 줄 것처럼 해놓고는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내 블로그를 계속 보게 만든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식의 껍데기뿐인 가짜글, 여러분도 본 적 많으실 거예요. 진짜 짜증나죠. 블로그나 카페 지수를 높이는 데는 정보의 품질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이버에서는 어떤 블로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류 시간이라는 걸 적용시켜요. 어떤 사람이 내 블로그의 글을 오랫동안 스크롤을 내려서 다 읽는지, 아니면 내 글을 보자마자 쓸데없는 정보라고 판단해서 내 블로그를 꺼버리는지, 한마디로 사용자들이 내 블로그 글을 오랫동안 볼수록 이 블로그 글의 정보가 고품질이다, 저품질이다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체류 시간이 길수록 높은 지수를 받아 높은 등급의 블로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 블로그는 서서히 흔히 말하는 파워 블로그가 되어서 내가 글을 쓰는 족족 네이버 상단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의 검색 결과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보의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정보의 신뢰성이 사라진 거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조작된 가짜 정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제가 네이버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체감한 거는 아마 지난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의 사회 정치 이슈에 대한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정당의 불리한 댓글이 압도적인 공감을 받아서 베스트가 되면은 몇 분 후에 그 댓글이 삭제가 되어 있고, 그와 완전 반대되는 의견의 댓글들이 갑자기 베스트 댓글이 되고, 순식간에 압도적인 공감을 받아서 베스트 1위 댓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납득을 할 만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문재인의 대선 활동 당시 홍보수석이 네이버 전 부사장 윤영찬이라는 걸 알게 된 뒤였죠. 지금은 유튜브에 네이버 댓글 조작이라고 검색을 해도 언론 업체에서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그런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증거 영상을 이제 설명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다른 분이 그 실험을 하신 거를 올려놓으신 건데 되게 좀 구체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드루킹. 저는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기사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읽다가 그 밑에 달린 댓글에 베스트 댓글, 공감순 같은 거를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거든요. 자신의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감을 많이 눌러줬으니까 이게 맞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프레임의 글을 베스트 댓글로 조작해버려서 아주 상대방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네이버는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90% 이상이 매일 사용하고 보고 듣는 네이버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용도구로 선동하는 데 쓰인다니 말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실시간 검색어도 뜬금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기사가 삭제되는 것도 셀 수 없어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받아보는 곳이 알고 봤더니 자신들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반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이런 포털 사이트,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런 조작 부분을 막으려고 정치 기사에는 댓글들을 공감순으로 못 보게 하고 댓글 적기 기능도 넣었다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이미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이 당선이 돼버린 뒤였고 오히려 진짜 의견을 내는 댓글들이 묻혀버리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여론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쓸데없는 말이 안 나오게 댓글들을 아예 없애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 당시 여론 조작을 한창 할 때도요, 많은 반대 의견의 댓글들이 있었고 베스트 댓글로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네이버 사용을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웬만한 거는 다 구글과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물건을 사야 한다든지 제품 정보에 대한 검색만 네이버를 통해서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구글의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정보 제공을 위한 검색창 한 가지만 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플랫폼과 관계없이 양질의 정보라고 생각되는 글이 상위로 올라와 있고요. 아직까지 구글의 상위 노출 방법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SEO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제목 부분에 제목 태그 넣고 내용 부분에 내용 태그 넣고 이런 식의 태그를 정확히 명시해라 라는 식의 가이드밖에 없어요. 아마 구글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아시는 분은 떼돈을 버실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상위 노출 알고리즘은 구글 사장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가 과연 이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면서도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게 네이버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IT 기업에서는 네이버는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인 대기업이고 그만큼 네로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간단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인 우리들은 모르는 그것들을 포기하고라도 취해야 하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게 사람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근본적인 것을 보는 편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 번 사기친 인간은 2번도 3번도 계속 사기칠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이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상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네이버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끝으로 네이버 빨리 망해라.